자, 다음에 그러면 얘네들 우리가 극성과 뭐가 되냐면 무극성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극성에 대한 거. 자, 극성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 극성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전기 음성도예요. 전기 음성도. 뭐 가끔 그런 경우 있죠. 뭐냐면 서로 이렇게 같이 좀 나눠 갖자 이렇게 친구들끼리라든지 했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돼? 힘센 놈이 거의 다 가져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 많이 보죠. 그쵸? 바로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전기 음성도인데 아까 뭐라 하면 전자를 어떻게 돼?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HF라고 하는 놈을 한번 봅시다. HF라고 하는 놈을 보면 얘는 지금 여기에 양성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자가 요렇게 하나 있는 거야. 요렇게. 근데 플루오린이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되느냐? 얘보다 등치가 크죠? 요렇게 서로 어떻게 돼? 얘네들도 요렇게 돼 있는 거야. 얘는 양성자가 9개나 있어. 그러면 여기서 요 공유 전자쌍이죠. 요 공유 전자쌍을 얘하고 잡아당기는 걸 누가 더 세겠어? 얘가 전기 음성도가 더 크니까 얘가 이쪽으로 어떻게 돼? 치우치겠죠. 그러면 이렇게 치우친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얘가 완전히 가져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이 전자쌍을 완전히 가져갔다 그러면 얘는 7개 있다가 어떻게 돼? 하나 받은 거니까 마이너스 1을 가지겠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플러스 1을 가지겠지.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산화수의 정의가 되는 거야. 산화수의 정의. 산화수라는 거는 뭐냐면 공유전자쌍을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 차지했다라고 가정했을 때의 전화수가 바로 얘의 산화수에 대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정의.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가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HF가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전자를 많이 가져갔으니까 이쪽으로는 뭐가 돼?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이쪽으로는 뭘 띄어? 플러스 성질을 띠죠. 그래서 부분적인 양전화, 부분적인 음전화 띠는 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극성이라고 부릅니다. 극성. 그냥 극성은 전기적 성질이에요. 전기적 성질. 얘가 전기적 성질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 요게. 그러니까 극성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어떻게 된다?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 CH4를 한번 봅시다. 메테인. 자,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얘네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제 VS-EPR이라고 하죠. 뭐냐 하면은 전자쌍 반발의 원리라고 얘기하는데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네 쌍이 어떻게 된다? 가장 안정적인 형태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탄소가 여기 있고 이 각곡지점에 뭐가 자, 수소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되어 있는 정사면체 구조입니다. 정사면체는 말 그대로 뭐가 된다? 대칭 구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대칭 구조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 극성이 어떻게 된다? 다 상쇄가 되더라. 이쪽으로 다 합치면 이런 걸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데 그 얘기 안 할게요. 그거는 자, 정사면체 대칭 구조로서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극성이 어떻게 된다? 극성이 사라지게 된다. 라고 해서 뭐가 된다? 무극성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무극성을. 얘네들은. 자, 무극성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NH3 한번 봅시다. 암모니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자, 요렇게 되는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은 사면체는 사면체인데 자, 여기에 질소가 있고 여기에 H가 이렇게 돼 있는 형태고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다고.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전자쌍 반발의 원리에 따르면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뭐보다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보다 훨씬 세.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네들 이렇게 밀어낸단 말이야. 이렇게 밀어내니까 얘네들은 결합각이 109.5도인데 비해서 밀어내니까 이 각도가 좁아져서 얼마가 돼? 얘네들은
107도가 되는 거야, 107도.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밀어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극성이 생겨버리죠. 따라서 어떻게 된다? 얘네들은 극성이다라고 하는 극성. 대칭 구조가 깨졌기 때문에 극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주기 화합물 같은 경우, 자, 이주기 원소의 수소 화합물,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BH2가 있고, 자, BH3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여기서 메테인이 있고, 암모니아가 있고, 물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자, H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H 이렇게 되고, H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요 공유전자쌍 하나를 결합선으로 나타낸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걸 구조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돼. 그 여러분들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뭐냐면 여기에 비공유전자쌍이 있으면 구조식에도 요렇게 요 전자쌍 표시하는 거 요거 좀 그 생활화 하세요. 요거 유기화학 해석하는데 상당히 도움 많이 됩니다, 이거. 그리고 우리가 그 BH3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수소와 붕소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요쪽으로 옮기게 되면 수소와 붕소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다중결합, 즉 알켄, 비대칭 알켄에서 첨가 반응이 일어날 때, 친전자성 첨가 반응 일어날 때 H가 많은 곳에 뭐가 들어가? H 들어가고 H 적은 곳에 마이너스 들어가는 거. 이거 뭐라고 부르죠? 마르코프니코프의 그 법칙이라고 부르죠? 그쵸? 여기서 얘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하고 반대가 돼. 그래서 그걸 뭐냐면 안티 마르코프니코프의 법칙이라고 그래. 그래서 요거는 알고 있어라. 잘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다음에 뭐 메테인, 암모니아, 물 해가지고 나오는데 물도 마찬가지야. 사면체 구조인데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은 O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있으면은 여기에 H가 있고 여기에 뭐가 돼?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있는 꼴이에요. 요게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얘네들 이주기 원소 화합물 해가지고 나오고, 다음에 얘네들은 무극성이고 극성이고 뭐가 된다? 극성이다. 일반적으로 뭐냐면 얘가 비공유전자쌍을 중심 원자가 비공유전자쌍을 갖고 있으면 극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요거를 극성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얘네들하고 비슷한 구조 갖는 놈들이 뭐가 있겠어? 요거하고 비슷한 구조 갖는 게 뭐 CF4도 있을 거고, 뭐 CCl4도 있을 것이고, 그쵸? 뭐 그 다음에 SiH4, 뭐 SiCl4 등등. 앞에는 뭐가 된다? 14족 원소, 뒤에는 이쪽이나 뭐가 된다? 할로젠이 오게 되면은 비슷한 구조를 갖게 된다. 얘네들도 뭐 PCl3라든지 뭐 그 NCl3라든지 NF3라든지 등등은 어떻게 된다? 비슷한 구조를 갖게 되더라 하는 얘기죠. 요거. 다음에 물. 요거는 우리가 뭐라 하면 이제 구분형이라고 이야기하죠. 요거 이제 피라미드 정사면체. 얘는 구분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거는 104.5도에 해당이 된다. 각도가 요렇게 하는 거 알고 계시면